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간지론 12번째 시간, 오늘은 을해일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갑술일주 할 때 을해일주에 대한 얘기도 좀 같이 많이 언급을 해서 중복되는 내용은 좀 패스를 할게요. 그 다음에 갑술일주에서 조금 빼먹은 내용이 있어서 조금만 더 갑술일주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하자면은, 이 지지의 진술충미들은 보통은 오행의 기운을 연결시켜주는 마디의 역할을 되게 잘해요. 그래서 일종의 지지에 있는 진술충미는 여기 있는 관절 마디 같은 애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와 저런 거를 연결시켜주는 거. 접착제로 치자면 뭐 목재와 석재를 연결시켜주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각각의 진술충미라는 4개의 글자는 뭐 다목적으로 쓸 수 있지만 전용화된 게 있어요. 뭐하고 뭐를 잘 연결시킨다 같은 거죠. 가령 이 갑술은 삼합운동과 방합운동을 모두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술토는 삼합운동으로는 인호술운동이고 방합운동으로는 신유술운동이거든요. 그래서 방합과 삼합을 연계시키고 있어요. 이렇게 출발해도 끝에 가면 술토고 저렇게 출발해도 끝에 가면 술토이니까 끝에서 만나는 역 같은 겁니다. 너는 이쪽 길로 가, 나는 저쪽 길로 갈게. 근데 이제 삼합은 좀 크게 돌아가는 9단계 운동이고 방합이라는 건 짧게 가는, 집중적으로 가는 3단계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이 술토는 신유술 금운동과 인오술 화운동의 종착점이자 2개의 운동이 이 안에 같이 섞여 들어가 있어서 한마디로 술토는 화의 기운과 금의 기운을 잘 조화시켜서 연결시켜주는 능력을 가진 접속장치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라디오 부품을 만들 때 이런 기능이 있고 저런 기능이 있는데 보통 2개의 기능을 같이 집어넣으면 라디오가 되게 불안해져. 막 꺼지고 터지고 그러는데 중간에 어떤 접속장치나 연결장치를 넣어주면 2개의 기운이 되게 스무스하게 잘 움직여. 뭐 이런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갑술일주한테 이 술토는 어떤 연결성을 갖냐 하면은 신유술 금은 관성이고 인오술 화는 식상 운동이기 때문에 식상과 관성을 잘 조화시키는 재성 활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식상과 관성은 원래 잘 조화를 못 이루는 성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식상이 강해지면 관성을 깨트리고 관성이 강해지면 어떤 제도와 틀이나 규정과 규칙이 강해져서 식상이라는 자율성이 억제되기 마련이거든. 근데 이 2개가 조화를 이루면 일명 재주 부려서 명예를 얻다. 명예를 얻으니 더욱 재주와 능력을 펼쳐 보이게 되다. 마치 김연아 같은 사람들 있죠. 그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출중하게 발휘를 해서 큰 명예와 지위도 누렸어. 근데 보면은 많은 유명인들이 유명해지고 나서 말 잘못해서, 유명해지고 나서 행동을 잘못하여, 또는 유명해졌더니 10년 전에 저지른 말과 행동들 때문에 구설시비에 오르는 경우들 있죠. 일종의 뭐 어떤 사회 정세에 대해서도 일반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뭐 아무도 관심 없는데 유명인들이 뭐 한마디씩 하면은 그런 것들이 신문 기사에 나와서 뭐 구설시비에 오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갑술은 이 술토가 신유술 기운과 인호술 기운을 아주 부드럽게 접목시켜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갑술일주거나 아니면 갑목일주가 시주에 갑술을 가지고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 술토라는 사업을 통해서 재주와 능력인 식상을 표현하고 명예와 지위를 그 조화롭게 이룰 수 있구나. 재주와 능력을 잘 발현하면서도 명예와 지위를 웬만하면 잘 유지할 수 있겠구나. 서로 2개가 상충되지 않고 뭐 명예를 얻고 재주를 안 부릴래 아니면 재주를 얻고 명예를 버릴래 같은 선택을 안 해도 되겠구나라는 측면으로 봐야 되는 거죠. 특히 이 술토는 이렇게 화기운과 금기운을 연결시켜주는 이 지장간에도 신금과 정화와 무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술토의 지장간은 신정무거든요. 신정무. 그러니까 그것도 잘 연결해 주지만 이후에 해자축으로 또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주기 때문에 그러면 금기운과 화기운과 수기운의 3개의 기운이 교차하는 공간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술토는 결론적으로 재주 부리고 공부하고 명예 지위 얻고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제 재물 활동
이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술토는 다음 글자인 해자축을 밀어주려는 경향성이 강하기 때문에 대체로 정신적 영역, 정적인 영역으로, 그러니까 뭔가 뭐 경거망동한 그런 것들이 아닌, 뭐 까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닌 좀 중후한, 좀 예스러운 것들. 근데 갑술 자체가 예스러운 글자에 새로운 걸 올리겠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호신샘 같은 경우가 갑인일주인데 제가 시주가 갑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갑인의 성향도 나타나고 종종 갑술의 성향도 나타나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인생 후반부니까 갑술의 성향이 많이 나타나겠죠. 저에게 있어서는 이 술토가 바로 이 명담제에서 활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돈벌이야. 명리학을 가리키는 사업을 하는 거죠. 술토는 나의 사업이죠. 동업 협업 사업이죠. 갑인이 갑술을 가지고 있으면 셋이서 술토를 공유하는 거죠. 이 명담제에는 선생님 세 분이서 동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 갑인 갑술이 함께 모여서 술토를 쓰고 있는데, 호신샘의 트레이드 마크가 옛날 학문인 명리학을 현대적인 관점과 기법으로 표현하고 드러내고 있죠. 명리학 업계에서 전자칠판 처음으로 쓴 사람 호신샘, 뭐 이런 것도 있고, 처음으로 뭐 교재와 이런 것들을 되게 현대죠. 뭐 명리 기타 치고 노래 부르면서 뭐 명리송 만든 사람도 호신샘이 처음, 뭐 이런 느낌. 그 보통은 되게 좀 보수적이고 뭐 죄 한자로 쓰고 했던 형태에서 좀 현대적인 것들을 가미하다, 뭐 이런 형태들의 물상이 갑술로서 쓰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관식 독립이라고 써 있는데, 이 갑술의 관식 독립은 그 여자 사주에서는 관은 남편이고 식은 자식을 얘기를 하는데, 이 관과 식이 술토 안에 다 같이 들어있다 해가지고 관식 독립이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갑술일주가 여자로 되어 있으면 일지에 남편과 자식이 그대로 들어있다. 뭐 이게 이제 결혼줄이다.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사주의 특징을 보면은 12운성적 특징을 보게 되면은 요 위에다가 무토를 갖다 대면 인묘고 병화식신을 갖다 대면 인묘거든요. 인묘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나대지 않는다. 마치 옷장 안에다가 물 먹는 하마를 집어넣으면은 공중에 날아다니는 습기를 물 먹는 하마가 싹 모아다가 습기 나대지 못하게 물통 속에 싹 넣어버리죠. 그래서 이 술토는 천간으로 병화나 무토가 나대지 못하게 하는, 자, 천간으로 나댄다는 것은 드러내고 알리고 뽐내고 펼치고 하는 건데, 이 술토의 성향은 그런 거 드러내고 알리고 뽐내고가 아니라 설사 드러내고 뽐내도 얼른 후다닥 집어넣고, 잠깐만 보여줄게 꺼냈다가 얼른 싹 집어넣는. 그래서 보통은 인묘지에서 올라오는 병화나 무토는 일반적으로 창고 대방출 같은 성향이 있어서 그 이런 거죠. 서울시 무슨 바자회에 가면은 3일 동안 바자회가 열려. 그러면 천막을 한 30개쯤 쳐놓고 거기서 물건들이 왕창 쏟아져 나오는데 3일 후에 가면 허허벌판. 이런 게 일종의 창고 대방출이죠. 평상시에는 창고에 넣어놓고 저장하지만 일정한 조건이나 시기가 되면 그때만 이렇게 보여줄게. 그리고 보여주는 거 끝나면 얼른 싹 집어넣을 거야. 마치 군인으로 치면 총을 들고 다니는 형태가 아니라 총을 이렇게 주머니 속에 넣어놓고, 뭐 특수요원들이 이 권총을 딱 숨기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만 꺼내서 필요할 때만 사용을 하고 얼른 다시 집어넣어서 사람들이 내 총을 보고 무서워하지 않게끔 하겠다. 이게 인묘라는 글자는 요즘식 밀리터리로 비유하자면은 스텔스 전투기가 무장을 동체에 내장하고 다닌다 같은 거예요. 보통 전투기들이 미사일 폭탄을 날개에다 주렁주렁 이렇게 달고 다니죠. 근데 요즘에 나오는 그 스텔스 전투기들은 미사일들을 레이더에 안 걸리게 동체 안에다 집어넣어 버리는데, 그럼 육안으로 볼 때는 저게 미사일을 장착한 무장한 비행기인지 무장을 안 달고 다니는 비행기인지 모르는데, 유사시에는 동체가 쓱 열리면서 거기서 미사일이 나간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평상시에는 숨기고 있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쓴다.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재주 없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마이크 잡았더니 날라다니네. 춤 못 추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무대에서 날라다니네. 운동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뭐 말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런 일을 하네. 평상시에 겸손했네. 뭐 이런 형태의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 술토의 특수 능력이다. 이제 이렇게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술충미는 좀 할 말이 많은 글자예요. 이게 다기능, 복합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의례일주를 하겠습니다. 자, 갑술과 의례는 짝을 이루고 있는데, 갑목이 활동 영역의 바깥 구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갑목이라면 을목 역시도 자신의 활동 영역의 바깥 구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나무예요. 비슷한 유사점을 가지고 있죠.
참고로 을목은 지지에서 무슨 운동을 하냐면 을목은 해묘미 운동을 하지 않고요. 인호술 운동을 합니다. 인호술. 을목은 인호술 운동을 해. 요 위에 간목은 해묘미 운동을 하죠. 그래서 미 지나서 신유술 구간이 자기 활동 영역 바깥 구간이에요. 을목은 그 인호술 운동을 합니다. 병화, 무토, 을목이 같이 움직여요. 병화, 무토, 을목은 같이 흥망성쇠를 겪게 되는 거예요. 을목이 간목하고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만 명리업계에서는 이 12운성의 논리를 좀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는 학파도 있고 그냥 겉에만 보는 학파도 있다. 좀 깊이 있게 안 보는 학파도 있는데 대체로 이 한국의 명리업계가 2000년 이전에는 12운성론을 보지 않았다가 2000년대 이후에 이제 이수 선생님이나 뭐 박청화 선생님이나 여러 선생님들에 의해서 12운성론이 대량 많이 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12운성론을 깊이 있게 파게 되면은 근데 이제 12운성론도 한 세 가지 정도의 12운성이 있습니다. 첫째, 간목과 양간과 음간을 다르게 보는 주류적 12운성론과 다음 양간이건 음간이건 다 양간과 함께 합쳐서 보는 약간 변형적 그 12운성론과 다음에 아예 새로운 방식의 12운성을 만들어서 맹기옥 선생님이 이제 만드신 건데 그 뭐 새로운 12운성법 이렇게 비주류적인 부분이 두 개가 있어요. 저는 일단 주류적 관점의 12운성론으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근데 가끔 다른 방식의 12운성을 쓰시는 분도 명리계에서는 한 열에 한두 분 정도 계시다. 뭐 이렇게 좀 참고를 하세요. 자, 주류적 12운성론에서는 을목의 활동 구간은 일호술입니다. 인월의 시작, 임목의 시작에서 임묘진, 사오미, 신유, 술까지가 을목의 활동 구간이고 해자축은 을목의 활동 구간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을목은 해자축 구간에 겨울잠을 자야 되는 애야. 근데 얘는 지금 자기 활동 구간이 아닌 곳에서 활동을 하겠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 을목을 현실 세계의 을목이 아니라 정신 세계의 을목이다. 그래서 을목을 뭐 학자, 철학자, 종교인, 현실과는 다소 괴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로 옛날에 그래서 뭐 중이 된다, 절이 된, 뭐 절에 간다, 뭐 저 세상 가 있다, 뭐 정신의 영마에 빠졌다, 정신 세계가 안드로메다에 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했는데 요즘엔 이런 분들이 다 이공계에서 날아다니고 계십니다. 그치? 요즘에 양자역학 얘기하시는 분들 다 옛날로 치면 다 뭐야?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 옛날로 같았으면 도사, 학자, 도사들이지 요즘에 양자역학. 그러니까 요즘 물리학자들은 옛날 시대에 갔으면 철학자나 도사야. 나는 가끔 불교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는 이제 기독교에 더 오래 몸담았던 사람이에요. 불교는 잘 모르는데 불교를 보면 어떤 관점이냐면은 꼭 미래의 과학자들이 타임머신 타고 5,000년 전으로 가가지고 그 세계 사람들에게 과학 얘기를 했는데 그 시대 사람들이 그걸 과학으로 알아듣지 않고 종교로 알아들은 것 같은 나는 좀 그런 느낌을 가지고 그래서 불교 경전을 보면은 요즘 그 서양의 과학자들이 불교 경전을 과학책으로 요즘 받아들이죠. 야, 양자역학 우주에 대한 얘기가 이 불교 경전에 다 나와 있네. 뭐 색즉시공 공즉시제건 이거 양자역학적 얘기잖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법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의뢰일주들이 옛날에는 정신철학자들이라면 요즘엔 이공계통의 과학자, 연구자, 다음에 학자 뭐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다. 뭐 문학가, 예술가, 작가 주로 이런 몸을 쓰는 형태라기보다는 머리를 쓰는 정신세계를 쓰는 어떤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것들을 현실 차원으로 끌고 와서 현실계에 가는 뭐 창작자, 크리에이터 이런 형태들이 의뢰일주에 무척 많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의뢰일주가 창작하고 기획하는 일을 한다 그러면 잘 쓰고 있는 건데 의뢰일주가 그런 거 난 그런 거 몰라 나 그냥 공사장에서 벽돌이나 나를래 이러면 약간 의뢰일주가 변질된 거죠. 의뢰일주가 의뢰일주답지 않은 어떤 활동을 쓰여지게 되는데 저는 보통 이제 그런 케이스를 운명 이탈했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운명 이탈을 하게 되면은 마치 여행 계획서에 뭐라고 써놓고는 그 여행 계획에서 한참 이탈을 해버리는 거야. 그럼 어떤 상황이 발생되냐면 자야 될 때 잘 곳이 없고 먹어야 될 때 먹을 곳이 없고 누굴 만나야 되는데 잘 만나지지가 않고 일이 자꾸 꼬이는 형태들이 나타나죠. 그 뭡니까? 내비게이션 켜놓고 어디 먼 곳에 출장을 가고 있는데 그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길에서 한참 이탈을 하면 그 내비게이션에서 계속 뭐라 그래요? 경로를 이탈하여 다시 검색해드리겠습니다. 삐 경로를 이탈하여 다시 소개 뭐 그 소리밖에 안 하잖아. 그거 경로로 들어갈 때까지 걔는 그 소리밖에 안 해. 뭐 오른쪽 가세요 왼쪽 가세요 얘기도 잘 안 한다고. 이제 그런 형태들이죠. 자, 그래서 의뢰일주는 기본적으로 사주의 다른 요소들을 좀 참고를 해야 되겠지만 정신적 그 어떤 역할을 하는 형태에서 가장 이상적이다. 예를 들어서 의뢰일주가 이 사회궁이 전부 화야. 만약에
여기가 막 목화 토 기운으로 가득한 곳에 을해일주면은 이 뜨겁고 열정적인 세상에 수기운 제공해서 균형을 맞춰주는 사람이다라고 보면 되고, 이런 경우가 뭔가 외면적 활동이 많은 곳에서 정신적 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누군가 막 축제와 파티를 열기 위해서 막 신나게 놀고 있을 때 열심히 그 축제와 파티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사람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여기가 만약에 죄, 해자 돼 있으면은 바로 정신적 영역에서 정신적 역할을 집중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이제 이런 형태로도 볼 수가 있겠죠. 각자 자기 역할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을목에 대해서, 해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십성에 대해서, 12운성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을목은 간목의 다음 단계예요. 간목이 더 진화한 단계입니다. 간목이 뭔가 뚫고 올라오면 을목은 그거를 완성시키고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연한 목, 부드러움과 유연성을 가진 성장으로 굽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그래서 간목에 비해서 을목은 좀 더 융통성 있는 목, 이런 거 봅니다. 간목이 자신의 고집을 끝까지 꺾이지 않는 게 간목의 미덕이라고 한다면, 을목은 저는 휘어가는 게 미덕입니다 라는 형태로 가주는 게 좀 더 유연한 거죠. 자, 확장하는 진취성, 주변과 타협 잘하고 융통성과 환경 적응성이 뛰어나다. 그래서 을목일주 추천 직업 중에 하나가 영업직이 영업직. 사람과 사람을 엮어서 서로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게 뭡니까? 저 쌀이빗자루 같은 거죠. 간목이 통나무라면은 그 을목은 작은 가지들을 여러 개 묶어서 쌀이빗자루를 만들어 놨더니 아무리 꺾으려고 해도 안 꺾어지더라. 뭐 유연하게 휘어지니까 오히려 안 꺾어지더라. 이제 이런 형태. 현실의 유연한 융통성, 실리성, 이런 형태로 볼 수 있죠. 나보다 잘나고 강한 사람들과도 어울릴 수 있다. 간목을 타고 올라가는 등락예감 능력이 있다. 간목이 만들어 놓은 어느 정도의 업적 위에 밑에서부터 다시 처음부터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간목이 만들어 놓은 업적 위에 이어서 연결시킬 수 있죠.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든 간목이라면 이후에 나온 비행기 연구가들은 라이트 형제의 이론과 원리를 받아들여서 이거를 더 완성도 높은 비행기로 만들어가는 거죠. 나는 라이트 형제랑 다른 방식의 비행기를, 완전히 다르게 날아가는 비행기를 만들 거야. 그건 또 다른 간목들이 하는 일인 거고, 을목은 얘가 이걸로 성공했대. 이걸로 날아다니는 거 봤대. 이렇게 하니까 양력이 생기더래. 우리는 그러면 거기다가 더 강한 엔진을 더 안정적으로 어떤 조종 방식을 달아서 이런 식으로 이제 완성시켜 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을목은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고 유연하며 끈질긴 기질과 생명력이 있다. 잡초에도 많이 비유를 하죠. 밟아도 다시 일어난다. 약한 듯 하지만 강하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잘한다. 부드럽고 정이 있다. 처세에 능하고 이익에 따라 잘 움직인다. 강한 것과 동화되어 이를 유연하게 활용할 줄 안다. 간목보다 실속적이고 합리적이다. 엄밀히 말하면 을목이 이렇다라기보단 을목은 이래야 한다인 게 더 맞아요. 왜냐하면 이러지 않은 을목들도 있거든. 그럼 이제 을목이 굳은 거야. 을목이 유연하지 않고 굳어 있으면 을목답지 않은 겁니다. 을목의 장점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자, 을목이 지금 어떤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냐 하면은 해수의 환경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도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사람이 있고, 일본에서 활동하는 한국 사람이 있고, 한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요 을목도 해수라는 환경에서 활동을 하겠다는 건데, 해수가 어떤 곳이냐? 동물로는 돼지. 돼지를 개 하면은 술토할 때 개 했죠, 개. 개는 충성심, 우직함, 끈기 있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약간 촌스러운데 진국임, 이런 게 일종의 술토의 어떤 느낌이라면, 해수는 돼지죠, 돼지. 얘가 이제 돼지로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돼지는 아무것나 다 블랙홀처럼 먹는다. 일종의 잡식성. 모든 것을 다 먹고 소화를 해낼 수 있는 그 새들 중에는 오리가 그렇죠. 뭐든지 다 먹고 다 소화해요. 그래서 독약도 먹으면 잘 소화합니다. 그래서 오리한테 그거 주죠. 저기 뭡니까? 유황. 사람이 먹으면 죽어요. 근데 안 죽으면 보약이거든. 그러니까 일단 오리한테 먹여서, 오리는 안 죽으니까 유황 먹인 오리를 인간이 먹어서 간접병. 자, 이게 동물계에선 돼지가 그래요. 돼지는 뭐든지 다 먹습니다. 그래서 돼지는 일종의 잡식성, 무엇이든 다 받아들여서 소화 흡수시켜서 마치 위장에서 다 하나로 섞듯이 그거를 모두 하나로 모아서 하나로 섞어버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수는 바다를 상징하기도 하죠. 바다나 큰 강, 큰 물이 상징하는 건 수많은 개울들이 모여가지고 바다라는 곳에서 하나로 다 모여서 흡수돼서
태초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12지지 글자의 마지막 글자가 해수인데 이 12지지 글자는 상징하는 바가 많아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술, 해입니다. 자에서 시작해서 해에서 끝나요. 그렇죠? 인묘, 진사오미 이렇게 해서 인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자에서 시작을 해. 자. 그리고 해에서 끝나. 그래서 이 해수는 지지의 모든 여정이 끝나는 자리인데 어떻게 끝나냐 하면 처음 왔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리셋 운동을 하기 위해 다시 되돌아가. 마치 청소기가 2시간 동안 열심히 방방 먹고 청소를 하더니 마지막에 배터리가 떨어질 때가 되니까 자동 복귀 기능이 작동을 해서 콘센트로 자동으로 가서 탁 꼽힌 다음에 꺼지는 게 얘가 해수야. 그 다음에 자수가 충전이고 축토가 이제 시동 거는 거고 임묘진부터 다시 청소하러 다니기 시작을 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청소기에 비유를 하자면. 그래서 해수는 만물을 도는 모든 나무, 물들이 다 한 곳으로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물질 세계를 마친 여행자가 이제 정신 세계의 초입으로 다시 새로운 어떤 순환과 윤회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자리가 해수라는 자리이고 해수는 음의 극단이에요. 사실 자수가 음의 극단이 아니고 요 해수가 음의 극단이야. 사화가 양의 극단이고 그러니까 모든 음이 다 음으로 모여 있는 곳이 해수입니다. 그래서 을목은 19금에서 지구 여행의 끝자락에서 지금 을목이 새로운 것을 펼치려고 하고 있다. 모든 것이 끝나는 곳에서 새로운 거 시작하는 사람. 이거 되게 멋지지 않아요? 멋지기도 하고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좀 그런 느낌이죠. 그 SF 영화에서 보면은 지구가 멸망했는데 어떤 두 남녀 꼬마아이가 살아남아서 뭐 하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보여주면서 영화가 끝나더라고요. 딱 보면 아, 저 둘이 새로운 세계를 만들겠구나. 설국열차라는 영화의 그 설국열차 1편의 맨 마지막 엔딩 장면에 보면은 그 지구 최후의 생존자들이 타고 있던 기차가 결국 눈사태에 의해서 모두 전멸을 하게 되는데 그 눈 속에 파묻힌 곳에서 딱 두 남녀 꼬마아이가 살아남는 장면으로 영화가 딱 끝나죠. 이게 뭐야? 끝나는 곳에서 새롭게 피어나는 을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일종의 사람 을목이 하는 역할은 어떤 한 세대가 끝나지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거야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어떤 상징적 역할을 가지고 있는 육식갑자의 3G 중에서 매우 장중하고 매우 신비로운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글자다라는 느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해수는 돼지. 모든 것을 다 모아서 잡식으로 다 무로 돌려보내는 장치, 블랙홀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해수는 다. 그래서 해수는 모이는 물, 자수는 저장되고 발산되기 시작하는 물, 축토는 발산되기 위해서 축이라는 가공을 거치는 단계, 임목에서 발산,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되죠. 새로운 출발. 자, 그래서 해수는 겨울의 시작, 종교, 철학, 도덕, 선방, 도학, 자, 이런 형태들의 정신적 영역으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 이제 뭐 해외, 무역, 그러니까 가보지 못한 신비로운 곳,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뭐 풍우, 파도, 뭐 이런 형태로도 봅니다. 수평선, 해수, 서로 선창, 해변. 그래서 사주에 뭐 해자 이런 거 있으면은 뭐 먼 세계의 어떤 국경 없는 어떤 넓은 영역의 활동을 해볼 수 있다. 뭐 바다를 건너 무언가를 해볼 수 있다. 당신의 명성이 바다를 넘어 국경 없이 퍼질 것이다. 당신의 재능이 먼 곳에서도 활용이 될 것이다. 당신의 영토가 뭐 경계를 넘어서 끝없이 펼쳐질 것이다. 그래서 보통 해수는 그런 형태들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뭐 밤의 글자라고 해서 여기 뭐 요식업 이런 거 나와 있죠. 선박 이거는 바다하고 연관된 거고 요식업 이런 것들은 보통은 밤에 하는 장사, 뭐 포장마차, 뭐 모텔, 뭐 숙박업소, 뭐 잠자는 시간이니까 이런 형태로도 많이 발전되기도 합니다. 대체로 고급스럽게 쓰면 문화예술, 학문, 지식정보, 창조, 크리에이터, 무에서 유를 만드는 형태들이고 한 중간 정도 레벨로 쓰면은 뭐 무역, 뭐 비즈니스, 뭐 밤장사, 남들 잘 모르는 은밀한 곳에서 벌어지는 각종 거래, 뭐 이런 등등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한약, 탕제, 뭐 곡식이 수확 저장되는 곳, 뭐 이런 뭐 냉종, 냉장, 저장, 뭐 비활동 영역, 뭐 역술업, 귀신밥, 저승문 이런 식으로도 보통 많이 표현을 합니다. 자, 이 두 개의 글자가 같이 모여 있어요. 을목이 새로운 창조를 펼쳐서 확산시키는 애인데 어떤 곳에 가서 새로운 창조와 확산을 시키려고 봤더니 귀신나라에 가서 저승문 앞에서 세상이 끝나는 곳에서 세상이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자, 이제 세상을 끝내고 다 모이는 곳에서